OOP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티클 페이지 링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아티클스 인덱스에서 아티클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아티클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쇼 액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코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링크 태그를 사용해 가지고 기본적인 href 값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a 태그 안에다가 a 태그의 그 라벨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이와 같이 ERB 태그를 이용해서 쓴다. 그리고 URL에도 articles 슬래시 다음에 값을 지정하면은 articles 컨트롤러의 show 액션 호출하는 걸로 이제 라우팅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ID 값을 ERB 코드로 삽입해 준다. ERB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은 뷰 헬프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프론트의 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소스 라우팅을 보면은 리소스 라우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는 각각의 HTTP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URL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to 해서 매핑할 컨트롤러 액션 이름을 지정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CRUD, CRUD 액션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면 굉장히 지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스에서는 resources라는 라우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resources 해가지고 이 복수입니다. 잘 보십시오. 리소스 단수도 있어요. resources 해가지고 articles라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articles 리소스에 대한 CRUD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확인할 방법은 raise route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이와 같이 라우트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상단에 헤드 부분을 보면은 prefix, verb, URI 패턴, 그다음에 컨트롤러와 액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efix라는 건 뭐냐면은 URL 또는 path의 헬퍼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앞쪽에 쓸 수 있는 prefix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트 프리픽스는 뒤에다가 언더바 path 또는 언더바 URL 쓰게 되면 이게 헬퍼 이름이 됩니다. articles는 언더바 path 또는 언더바 URL.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버브입니다. 버브는 HTTP 버브죠. 보시면은 URL 패턴에서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articles 콜론 id고 articles 콜론 id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은 업데이트고 어떻게 하면 디스트로이 되느냐. 그거는 바로 버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 매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패치 버브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되고 딜리트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디스트로이가 된다는 거죠. 테이블을 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부분을 따라가면은 URI 패턴 아티클 쓰고 포스트로 메소드를 써주면 바로 크리에이트가 호출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지저분하게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라우트 헬퍼를 이용해 가지고 아티클 언더바 패스 아티클 ERB 안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코딩을 보기도 편하고 좋아 보이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A 태그에 대한 헬퍼 메소드가 있습니다. 링크 2라는 뷰 단에서 쓸 수 있는 헬퍼 메소드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링크 투 헬퍼 메소드를 이용하면 링크 투 아티클, 타이틀, 아티클 헬퍼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코드가 간단해지고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코드 리뷰하기도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링크 투 다음에 라벨을 입력하고 두 번째로 경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경로 부분에 아티클이라는 그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티클 언더바 패스를 호출한다. 풀어서 길게 쓰면은 아티클 언더바 패스 가로치고 아티클이 들어야겠죠. 근데 이걸 아티클 변수만 여기다 써놔도 이 링크 투가 알아서 이 쇼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 경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티클 생성, CRUD에서 C에 해당되는 부분, 크리에이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티클스 컨트롤 U 액션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성할 때는 폼에서 데이터 입력해서 서밋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아티클을 생성할 때 두 가지 액션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new, 또 하나는 create. 그러면 new와 create 액션의 차이는 뭐냐? new는 그 폼을 뷰 템플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create는 폼에서 서미트 했을 때의
그 결과를 보내줘서 처리하는 액션이 바로 create 액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ew와 create. 또 반대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하려면은 에디트 액션과 업데이트 액션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에디트 액션도 역시 어떤 액션이 없고 뷰 템플릿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뉴도 마찬가지죠. 별다른 액션이 없고 뉴 폼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에이트 액션에서는 폼 서밋을 하게 되면 날라오는 파람스를 가지고 아티클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값을 할당한 다음에 아티클에서 액티브 레코드의 메소드인 세이브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SQL에서 인서트가 돼 가지고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죠. 폼 빌더. 이제 new 액션의 템플릿 파일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new 액션에서는 폼을 제공해서 데이터 입력을 받아서 서미트를 하는 템플릿 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레이스에서는 폼에 대해서 폼 빌드라는 헬퍼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폼 언더바 위드, 액티브 레코드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폼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 언더바 뷰 해서 가장 쉽게는 이제 모델 옵션에다가 아티클스라는 객체를 넣어주는 거죠. 이 아티클스 객체는 아티클 빈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빈 오브젝트를 이제 모델 옵션에다 지정을 해주고 폼 오브젝트를 폼 변수에다가 할당해 줍니다. 그럼 이 폼은 폼 빌더의 객체로서 두 블록 안에서 폼 빌더 객체에 대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 텍스트 필드, 텍스트 에리아, 뭐 서미트 이런 것들이 다 폼 빌더의 메소드가 되는 거죠. 빌드의 객체를 넘겨주면 그 두 블록 안에서 폼 라벨, 텍스트 필드 이렇게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폼 빌더 호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렌더링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폼 액션의 아티클스. 이 아티클스인데 메소드가 뭐죠? HTTP 메소드 포스트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에서 포스트는 똑같은 URL 패턴인데 HTTP의 메소드에 따라서 호출되는 컨트롤러와 액션이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는 아티클스 액션을 아티클스 URL 패턴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때 포스트로 이제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티클스의 크리에이트 액션이 호출되게 돼 있죠. 왜? 우리가 라우팅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타입의 히든에서 어센티시티 토큰 레이즈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CRSF 크로스 사이트 이 해커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레이즈 가이드에 강의가 있습니다. 네임 부분에 보면은 아티클 안에 꺽쇠의 이름의 속성으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줍니다. 아이디도 자동으로 언더바로 연결해주고 이런 네이밍 규칙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롱 파라미터는 이제 해커 방지를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서미트를 할 때 이런 악의적인 사람이 중간에 해킹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정하지 않는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CSRF를 방지하기 위해서 Authenticity 토큰을 레이즈 프레임워크 자체가 강제적으로 렌더링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파라미터만 허락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롱 파라미터의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폼을 서미트 할 때 폼 데이터와 라우트 파라미터가 파람스 해시에 들어오게 되죠. 폼에서 값을 넣어주게 되면 그 값들과 라우트에 정의했을 때의 콜론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라우트 파라미터 값이 따로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두 가지 다가 파람스라는 그 해시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크레이트 액션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파람스 아티클 타이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이 스트롱 파라미터가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이렇게 스트롱 파라미터를 거치지 않는 값을 보내게 되면은 forbidden attribute error라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레이즈가. 예, 해킹 방지를 위한 레이즈 프레임워크 자체의 어떤 조치죠. 파라미터에 대한 강력한 타입 체크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 파라미터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스트롱 파라미터는 컨트롤러 그래서 하단에 프라이빗이라는 접근자 아래에다가 지정합니다. 프라이빗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텍티드 있고 뭐 이런 거 루비 문법이니까 그쪽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라이빗 접근자 아래에다가 아티클 단수에다가 파람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컨벤션이니까 이대로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파람스라는 해시에 아티클